최저 신용대출 금리 15%대는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미나는 주장했다. 어떻게 15%가 최저금리이죠? 고금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잠을 설치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해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준호는 시장의 논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금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신호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이치입니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입니다. 신용 리스크가 높으니 금리가 높은 것이고, 이는 대출 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미나는 주장합니다. 이윤 추구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필요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서민들의 숨통을 터주어야 합니다. 신용 리스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양극화될 것입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결국 저신용자들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신용도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원, 그리고 건강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약자들의 편에 섰고, 준호는 냉철한 이성으로 시장의 원칙을 옹호했다. 끊임없는 논의와 균형 잡힌 시각만이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제는 저신용자 대출 금리 문제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저신용자가 고금리를 내고 돈을 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제도다. 금융은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용 위험이 다르니 당연히 금리가 다르고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오히려 서민이 더 피해를 본다라고 반박합니다. 즉, 사회 정의와 시장 원리라는 두 가치가 충돌합니다. 먼저 비판 논리를 살펴봅시다. 금융시장에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대출 조건이 다릅니다. 고신용자는 저금리로 큰 금액을 장기로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소액만 빌릴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비판합니다. 은행은 매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데 이익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는 게 정의다.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은행이 단순히 주주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다.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를 제공하고 그 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동안 서민은 고리대금에 시달린다. 최소한의 공동부담을 해야 한다. 즉, 이들은 금융을 공동체 기반의 제도로 보고 은행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금융의 기본 원리에 기반합니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단순히 은행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부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금융의 기본 원리입니다. 만약 정부가 법으로 금리를 억누르면 은행은 고위험 고객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저신용자는 합법적 은행 대신 불법 사금융이나 고리 대부업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민간 은행에게 복지 기능을 강제로 맡기면 시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 안정성도 훼손됩니다. 은행은 공적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영리기업입니다. 주주와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며 무리한 저금리 대출 강요는 자기자본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대 측은 시장 효율성과 금융 안정을 중시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을 경계합니다.
이제 현실적 대안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상한제. 법으로 대출 금리 상한을 설정합니다. 극단적인 고금리를 막아 약탈적 금융을 차단할 수 있지만 은행이 위험차주 대출을 줄여 불법 사금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 보험 강화.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기관이 대출 리스크 일부를 대신 떠안습니다. 은행은 위험이 줄어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보증재원의 한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2차 보전 제도.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는 낮추고 정부가 차액을 보전합니다. 시장 가격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포용적 금융 확대.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포용금융 목표 달성 시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인센티브가 과도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융교육, 신용회복 프로그램. 저신용자가 중고신용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 줍니다.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금융교육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반면 단기 효과가 제한적이고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신용자 고금리 논란은 단순히 잔인하다 대 당연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은 위험을 가격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금융은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시장 효율성과 사회적 보호가 함께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위험은 정당하게 가격화하되 사회적 약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